내가 친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 그래. 애미도 없는 애가 뭘 안다고. 그날 시어머니가 던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을 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말 뒤에 숨겨진 30년의 비밀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를.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벌써 눈을 떴습니다. 결혼 5년 차 김수진, 27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지쳐 보이는 얼굴로 거울을 바라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언제부턴가 웃음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해야 했죠. 15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마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신 후 저에게는 진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할 때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마음먹었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쌀을 씻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아본 만큼 시어머니한테라도 딸 노릇을 제대로 해보고 싶었는데 수진아, 뭐 하고 있어? 뒤에서 들려온 김정숙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 준비하고 있었어요. 밥은 했어? 나는 진밥 못 먹는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이미 날카로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분명히 적당히 되직하게 해드릴게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잊으신 걸까요? 네, 어머님 취향에 맞게 조금 되직하게 했어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되직하게 해야 한다니까? 정말 친정에서 밥하는 법도 못 배웠나? 또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친정 이야기를 꺼내시는 시어머니. 처음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니 이제는 의도적인 것 같았어요. 아침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지적은 계속되었습니다. 김치가 너무 짜. 나는 짠 거 못 먹는다고 했잖아. 계란 후라이도 이렇게 태워서 어디다 내놓겠다고 그래. 매번 다른 지적이었어요. 어제는 싱겁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짜다고 하시고 지난번엔 계란을 덜 익혔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너무 익혔다고 하시니까요. 남편이 아침을 먹으러 내려왔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과 목소리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잤어? 수진이가 정성껏 차려놨으니까 많이 먹어. 마치 방금 전까지 저를 구박했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드세요. 수진이 요리 솜씨가 늘었네요. 친정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지혜미도 없는 애가 뭘 안다고.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저는 마치 뺨을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러오고 계셨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기일이라서 간단하게나마 상을 차리기로 했어요. 저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제사 준비하는 법도 잘 모르지만 최대한 정성을 다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전날부터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들을 골라왔고 인터넷으로 제사상 차리는 법도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 오전 9시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을 때 저는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거의 다 준비됐어요. 상차림은 어떻게 할까요? 뭐가 다 준비돼? 이걸 보라고.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음식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불량품을 검사하는 것처럼요. 나물에 참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 전도 너무 두껍고. 이게 뭐야? 탕국물이 이렇게 뿌여면 어떻게 해? 저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모든 게 잘못된 것 같았어요. 그래도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엔 더 신경 써서 할게요. 다음엔? 지금 당장 시아버님 제사인데 다음이 어디 있어. 정말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이 모양이야. 또 친정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고아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꾸만 친정을 들먹이셨어요. 남편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들 일어났구나.
수진이가 정성스럽게 아버지 제사 준비해줬어. 고생 많이 했지, 수진아? 방금 전까지 저를 혼내던 분이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에 시댁 친척들이 오셨을 때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저를 더욱 구박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직 어려서 많이 부족해요. 친정어머니한테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런가 봐요. 제사 음식 만드는 것도 서툴고 예절도 아직 많이 배워야 하고.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큰 고모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친정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 없는 애들은 더 그렇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친척들까지 합세해서 제가 어머니 없는 애라는 것을 계속 들먹이니까요. 저녁 무렵 친척들이 모두 가신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수진아, 앉아.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해졌어요. 오늘 친척들 앞에서 창피 많이 당했을 텐데. 그것도 다 내가 친정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또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직접적이고 날카로웠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 보며 친정어머니한테 제사 음식 만드는 법도 배우고 시댁 예절도 미리 배워오는데 넌 그런 게 없으니까 엄마도 없는 애가 뭘 안다고 시집을 오겠다고 했을까? 그 마지막 말이 저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제가 고아라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였어요. 어머님, 제가 더 노력할게요. 부족한 게 많은 건 알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어려서부터 몸에 밴 게 있어야 하는 건데 넌 그런 게 없으니까 항상 어긋나는 거라고. 그날 밤 침실에서 민호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수진아, 어머니 성격을 좀 이해해줘. 아버지 기일이라서 예민하셨을 거야. 민호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 어머니 말씀도 틀린 건 아니고 그 순간 저는 정말로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마저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이 집에서 저는 정말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거였어요. 제사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치 그날의 일이 저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혀준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평소라면 반가웠겠지만 요즘은 남편과 대화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수진아,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어머니가 너한테 좀 까다롭게 하시나? 뭐 그래도 이해해줘. 어머니도 나이 드시면서 예민해지신 거야. 역시나였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변명해주기 바빴어요. 그런데 여보, 어머니가 자꾸 친정 이야기를 하셔. 내가 엄마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건 좀 그렇긴 하네. 그래도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어머니 성격이 좀 직설적이시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와 또 다른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구들이랑 잠깐 만나고 와도 될까요?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요. 결혼 후 처음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친구? 결혼한 사람이 무슨 친구야? 집에서 할 일도 많은데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시댁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친구 만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 역시 친정에서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 며느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 또 친정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친정이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왜 자꾸 친정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따진 거였어요. 늦은 오후 작은 간판이 걸린 엄마 손맛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된장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나를 감쌌습니다. 안쪽에서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김치찌개를 주문하고 창가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분이 다가와 의자에 조용히 앉더니 내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가야,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내 마음을 물어봐 준 적이 없었는데 낯선 이분이 단번에 알아봐 주시다니. 시댁에서 좀 힘들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자 이모 같은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휴, 며느리 사는 게 어디 쉽겠니? 원래 다 힘들지. 나는 무심코 속마음을 더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친정이 없어서 그런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잠시 굳더니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친정이 없다고? 네.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었거든요. 순간 그녀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야. 그럼 누구한테 기대고 살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시간 남짓 나는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댁에서의 서러움, 홀로 살아온 외로움, 말하지 못한 상처들이 마치 뜨거운 찌개의 김처럼 흩어져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내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어주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마음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그녀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야, 언제든지 마음이 답답하면 이모한테 와. 이모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그 손길의 따뜻함이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이상하게도 묘한 생각이 따라붙었습니다. 왜 이분은 나를 이렇게 각별히 챙겨주시는 걸까? 단순히 손님을 향한 친절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내 발걸음은 알 수 없는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엄마 손맛 식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국물과 이모의 위로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이모가 갑자기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모도 딸이 하나 있었어. 30년 전 큰 화재 사고 때. 기억을 잃고 딸과 헤어졌지.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화재 사고라니 어디서 많이 들은 듯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곧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찜찜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꽃무늬 앞치마와 몇 장의 낡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치마가 눈에 익었습니다. 바로 식당 이모가 늘 입고 있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서류 사이에서 떨어진 낡은 종이 한 장. 그것은 오래된 실종자 수배 전단지였습니다. 김명희 25세 실종. 화재 사고 후 기억을 잃고 사라짐. 딸 당시 5세도 함께 실종. 나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전단지 속 흑백 사진 속 여인, 식당 이모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내 방에 들어갔니? 놀란 나는 손에 쥔 종이를 황급히 감췄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예민하게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알겠니? 그날 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식당에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모, 혹시 화재 사고 전에 어디서 사셨어요?
이모의 얼굴빛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끈을 매만지며 낮게 물었습니다. 너 왜 그런 걸 묻니?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시어머니 방에서 본 상자와 전단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모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눈빛은 멀리 허공을 헤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던 나는 시어머니의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아니야, 절대 안 돼. 모든 게 들통날 수 있어.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음성은 분명히 다급하고 절박했습니다. 그 순간 내 등골을 서늘하게 스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몰랐던 진실이 지금 눈앞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걸까? 그날 식당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평생을 그리워했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모가 딸이 손등에 작은 점이 하나 있었어라고 말씀하시며 제 손을 가리켰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거든요. 30년 동안 제 몸에 새겨져 있던 그 작은 점이 바로 엄마와 저를 이어주는 운명의 증표였던 거예요. 이모, 이거 말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손등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모의 얼굴이 완전히 변하더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정말 너야? 정말 내 딸이야? 30년 동안 찾았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엄마인가요? 그래. 내가 내 엄마야. 하지만 이런 기적 같은 재회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곧 더 큰 의문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거든요. 왜 시어머니가 엄마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엄마의 설명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시어머니를 안다. 30년 전 화재 사고 때 내 시어머니가 날 구해줬어. 하지만 너를 데려간 사람도 내 시어머니였단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거세게 열리며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의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마치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이 들통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네. 내가 그 식당에 다닌다는 걸 다 알고 있어. 두 분이 마주보는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숙 30년 만이네. 영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분들 사이에는 30년간 묻혀있던 복잡한 역사가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고백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그 여자가 내 친정어머니라는 걸 알면서도 숨겨온 거야. 30년 동안. 그리고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도 너를 계속 내 곁에 두고 싶어서였어.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하면서도 놓아주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친정 이야기를 자꾸 꺼내면서도 진실을 숨겼던 이유가 말이에요. 남편이 급하게 들어왔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두 어머니가 저를 놓고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지만 이제 정말 큰 갈등이 시작된 거라는 거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싸우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순간 식당 안공기는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어요. 나도 모르게 울분을 터뜨린 거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 30년 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제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계셨잖아요. 그제야 시어머니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입술이 열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내가 영희의 딸인 줄 몰랐어. 하지만 알게 되었을 땐 이미 내 딸처럼 여겨졌지. 그런데 동시에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더 짜증을 내고
너를 힘들게 했던 거야. 내 심장은 두근거리며 답했습니다. 저는 두 분 다 제 어머니예요. 그 말에 두 사람 모두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셨고, 엄마는 저를 낳아주시고 처음 5해 동안 따뜻하게 사랑해주셨어요. 두 분 다 저에겐 소중한 어머니예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질투였어. 수진이가 내 모습과 너무 닮아 매일 영희 생각이 떠올랐어. 그게 억울하고 화가 나서 괜히 너한테 모질게 군 거야. 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집 며느리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와도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진 거잖아. 서로를 인정하면 되는 거야. 나는 용기를 내어 부탁했다. 시어머니, 엄마한테도 사과해주세요. 잠시 침묵하던 시어머니가 엄마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희야, 미안하다. 내 딸을 30년 동안 숨겨온 것도, 그 아이를 구박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엄마 역시 눈가를 적시며 대답했습니다. 정수가, 나도 미안해. 널 원망만 했지. 내 고생을 몰라줬으니까.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과 손이 마주 닿는 장면에 내 가슴은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네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식탁 위에서 비로소 새로운 가족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집안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엄마 만나러 가. 친정어머니도 거의 매일 오셔서 시어머니와 함께 요리하며 친자매처럼 지내셨어요. 한 달 후엔 옆집으로 이사까지 오셨어요. 가족인데 뭐가 부담스러워. 어느 날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머님들, 저 아기가 생겼어요. 두 분 모두 너무 기뻐하셨어요. 기재 나는 시할머니, 영희는 외할머니. 아들이면 민영이, 딸이면 수정이 어때? 서로를 배려하며 이름도 지었어요. 몇 개월 후 건강한 딸 수정이가 태어났어요. 수정아, 할머니가 왔어. 외할머니가 왔다고 해야지. 둘 다 할머니야. 어느 저녁 가족이 모여 앉았어요. 정말 꿈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모든 게 운명이었던 거야. 시어머니가 깨달음을 말씀하셨어요. 진짜 가족은 붙잡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지금 행복해? 당연하지. 너는? 나도 정말 행복해. 창밖 별들이 반짝이며 우리 가족의 행복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를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가족을 얻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더 깊은 사랑으로 바뀌었고요. 앞으로는 이 행복을 지키며 살아갈 거예요. 우리 수정이에게도 이런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전해주면서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며느리, 가장 행복한 딸,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된 기분입니다.